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무리식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곱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x의 제곱은 a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이렇게 좀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x의 제곱은 a다라고 했죠. 그래서 x의 제곱은 a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x가 의미하는 바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x를 어떻게 읽어주느냐라는 건데 x는 자 a의 제곱근이다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a는 x의 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이 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지수함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예, 그쪽 파트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 여기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근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실근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단원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해석을 하기를, 자, 별도로 이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y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y a가 어떻게 해요? 만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2차 함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려질 텐데, 지금처럼 요 녀석이 y축, 얘가 x축, 여기가 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근이 실제로 존재를 하려면 a 자체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 a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실근은 지금 어떻게 해요? 총 2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뭉뚱그려서 지금 각각의 요 실근들을요, 결국에는 a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읽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플러스 루트 a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자, 얘가 결국엔 뭐냐면 a 자체가 지금 어떻게 실근이 존재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a, 여기는 어떻게 플러스 루트 a가 이렇게 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읽어줄 때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읽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잖아요. 이 x가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녀석이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으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지만 실수다, 그러니까 실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25의 양의 제곱근이다라고 했습니다. 25의 양의 제곱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줍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의 25가 된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자, 음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일에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이 녀석의 형태를 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어떻게 돼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에 따라서 양의 또는 음의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곱수의 제곱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는 일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루트에 어떻게 해요? a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서로 같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뚜렷한 증명이 있다라기보다도 지금 보시면 계산 결과가 서로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지금 보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보는 것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계산을 할 때에는 루트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 2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에 예를 들어서 a가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의 제곱, 자, 그리고 어떻게 역시나 4,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 값은 2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2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값이랑 계산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루트의 a의 전체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루트의 a라고 하는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a가 이렇게 올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루트의 어떻게 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절대값 a가 이렇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배운 내용이 결국엔 뭐냐면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결국에는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 범주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녀석의 값은 a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절대값 어떻게 됩니까? a-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b-a.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빼기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질 않지만 지금 얘가 절대값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이 말은즉슨 결국에 루트에 b-a로 이렇게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제곱근의 성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루트에 a에 루트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볼까요? x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의 b. 자,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니까 결국에는 a를 둘 다 어떻게 해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즉슨 지수법칙에 의해서 결국엔 루트의 a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곱하기 루트의 b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요 a 다시 곱하기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를 내가 x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b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x를 이렇게 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x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때의 x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루트의 ab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루트의 ab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의 b. 자, 이렇게 어떻게 각각 분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 최초의 조건이 a,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고, 물론 지금 보시면 이 동그라미 1번만 바라봤을 때 a 자체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고 b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나 b 둘 중 하나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등식이 그냥 성립을 해버리죠. 이 경우에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도 루트의 b 분의 어떻게 루트의 a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분모 분자 각각 제곱을 하게 되니까 얘는 a 그 다음에 분모는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일에 이 안에 있는 것을 x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얘 자체가 x의 제곱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a,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루트의 b분의 루트의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결국에는 루트 b분의 a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예, 동그라미 2번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 말은즉슨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각각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둘 다 어떻게 해요?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이 동그라미 2번이요. 지금 보시면 얘가 루트의 a거든요. 됐습니까? 이 녀석이 제곱이죠. 근데 얘는 사실 그냥 a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x라고 하는 것을 루트의 a라고 한다면 얘를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a의 제곱근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에 의하여 결국에는 x 자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a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걸렸었던 게 뭐냐면, 이걸 제곱을 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 자체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려면 동그라미 1번 이 제곱근의 성질을 먼저 알고는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먼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제곱근의 지금 정의를 이용을 해서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예, 이해를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게 되면 이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를 한번 보시면 루트의 a의 제곱에 다시 어떻게 루트의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 a에 다시 루트 b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a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a의 루트의 b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로 각각 분리를 해서 루트의 b의 제곱 분의 루트의 a,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 자체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b가 이렇게 나오고, 이 루트 a, 자, 그런데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의 어떻게 성질을 지금처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b분의 루트 a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무조건 잘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자주 써먹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대부분이 또 파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왕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참고 삼아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 복소수 단원에서요, a가 어떻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때 루트의 a, 그 다음에 루트의 b, 자, 요 녀석 곱을 하게 되면 뭡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었고 루트의 ab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복소수 단원에서의 제곱근의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수의 영역에서는요 지금 보는 것 같이 a, b가 둘 다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모에 b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b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a가 어떻게 해요? 0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는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저 하려고 했었던 말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 녀석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써먹히는 거죠? 루트의 b분의 루트의 a가 이렇게 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 어떻게 루트의 b분의 a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디귿으로 이제 갈 건데, 자, 25의 제곱근은 5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25의 제곱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2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근의 대상이 x다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25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에 해당이 되고, 얘는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5만 5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마이너스 5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곱근 9는 3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 읽어주실 때 제곱근 9라고 하는 것을 자, 루트의 9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하여 7이 되는 수는 루트 7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제곱하여 7이 되는 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이 7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 해당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자주 헷갈리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무리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했었죠? 분수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함수에서는 유리함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무리식은 이 유리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동떨어져서 여기에 무리식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이 무리식은 유리식으로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유리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얘는 분수식이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리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근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나 우리가 무리식이든 유리식이든 간에 실수 범주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나중에 가서 무리식을 통해서 무리 함수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분모의 식은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별표시를 좀 해놓고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세요. 근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3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어떻게 해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루트에 3-x가 있습니다. 그쵸? 얘도 무리식이고 이 녀석도 무리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 자체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요, 주의사항이 뭐가 주의사항입니까? 지금 3-x인데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지금 보시면 분수의 꼴로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어떻게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보다는 작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같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금 보시면 분모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분모 문제에 적당한 수 또는 식을 곱해서 지금처럼 분모에 근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변형을 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분모의 근호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a, b가 양수다라고 할 때 가로 1번 한번 보시면 루트의 a 분의 b입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모에 어떻게 해요? 무리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루트의 a에다가 루트의 a를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루트 a를 동일하게 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에 결국에는 루트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상 가로 2번과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맞는데 그 변형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선 이렇게
얘가 곱해졌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떻게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로 3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예,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우선, 얘는 우선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루트의 a-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a-3.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a 플러스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랑 좀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 자체가 0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3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3은 음수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달고 a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요? 예,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전체의 결과값은 6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자, 얼추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요 녀석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절대값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 자체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얘는 a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a-5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2의 a-4.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예,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근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실수가 되도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근호가 있는데, 얘가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k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x에 다시 플러스 3 자체가 항상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면 우선 첫 번째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k라고 하는 것에다가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우선은 이때 k라고 하는 것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요. 얘는 결국에는 좌변이 3에 해당이 되고 우변은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0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성립을 하니까 k는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에 두 번째 k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k가 양수일 때, 그죠? k가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k가 양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왜 k가 양수다라고 했냐면 얘가 2차 함수 아닙니까?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a가 양수다라고 아니 k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판별식 d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k의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에 그리고 뭐가 됩니까? 곱하기 3의 k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k의 제곱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의 k,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예,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퀄 관계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 자체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과도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x축과 만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k를 묶었을 때 k-12. 자, 얘가 결국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k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 정수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가 큰일 날 뻔했냐면 k가 이미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쪽에는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로 1번, 자, 요 녀석에서는 k가 또 0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코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최종적으로,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수 k는 총 어떻게 해요? 13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제 또 있냐면, x랑 y가 주어진 상태에서 a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를 직접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은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대입을 하기 이전에 우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직접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면은 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2-루트 3에다가 다시 2 플러스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곱을 할 거고, 자,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곱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 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얘는 2 루트 3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도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통분 처리를 하게 되면 루트에 x 곱하기 루트에 y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녀석 분해, 자, 루트 y에 뭐라고 하면 돼요? 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에다가 루트 x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얘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루트의 xy,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x 플러스 y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죠?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을 했을 때는 서로 곱을 하게 되니까 얘는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인 값 자체가 4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문제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저랑 같이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